알고 투자하자. 함께 공부하시죠. 상장기업 연구소.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들. 저는 경제방송 앵커 이건희라고 합니다. 네, 증권방송 앵커 유창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고를까 진짜 고민 너무 많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없어서. 시장이 네. 무지막지하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네. 종목 고르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렇죠. 이번 한 주 시장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살아남은 종목이 하나 있길래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단한 기업입니다. 예. 탑 머티리얼. 예, 그렇습니다. 자, 2차전지 장비 쪽인데 자, 그렇죠. 일단 먼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보시죠. 네네. 자, 탑머티리얼 2012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코인테크라는 회사 아실까요? 상장기업 때 그렇죠. 거죠. 예. 이 코인테크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최대 주주로 있고 2차전지 소부장 분야에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극 소재 제조 이쪽을 주로 하고 있고요. 사실 매출의 거의 뭐 9할 정도 대부분은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캐시카우라는 점. 그런데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서실 테고 그렇죠. 전극? 이게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잠시 후에 조금만 더 보시면 아주 완벽하게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관계사들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보다는 거의 다 외국 기업들하고만 일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 95%가 외국 기업들인데 뭐 미국, 유럽, 아시아 이런 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예. 지금 수익성 자체가 또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륙별로 다 나눠져 있다라는 것도 이 회사가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장점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이 어떤 국가들이랑 있느냐, 이제 대부분 국내가 한 19%. 네. 그리고 국내 비중 이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외국하고 와우. 손잡고 하는 건데요. 이거 글로벌 회사네요, 아주.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아무나 같이 하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150개, 그리고 북미가 127개, 7억 원. 예, 107억 원, 유럽이 82억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95%가 이렇게 해외 매출 비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서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83% 이상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극이 4.8%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일을 할 때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같이 협업, 즉 이렇게 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6개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상장했던 기업들만 말하자면 뭐 TSI 익숙하죠. 그래서 익숙하죠. 그리고 PNT도 저희가 또 많이 또 말을 했었고, 예. 그리고 코인테크는 앞서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모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3만원대에서 상장 후에 5만원대까지 솟구쳤다가 다시 3만원 아래로 내려와서 올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다가 지난 3월쯤이죠. 9만원대까지 3배를 올려치고 나서 다시 5월까지 5만원대까지 이렇게 밀었다가 네. 5월부터 7월까지는 다시금 9만원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후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급락 속에서 맞아요. 내리막길을 탔고요. 10월 20일 기준으로 저점이 47,000원이었는데 재밌는 거는 바로 이번 주에 나왔던 움직임이죠. 이번 주에는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참고로 오늘 촬영 날짜가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 2차전지 뭐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역대급의 그야말로 폭락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오늘 하루 살짝 밀린 거 빼놓고는 단 하루도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주가 폭등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냈던 종목이다. 그래서 더 많이 시선이 가는 종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야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저희도 보면서 얘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슈를 체크해 볼 텐데 네.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왜 탑머티리얼이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됐는가 내용들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왜 이번 주 2차전지 대폭락 속에서 혼자 살아남았을까? 그렇죠. 장비만이 아니다. 소재로 도약, 바로 LFP 양극재 개발.
요렇게 일단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LFP 양극재. 그렇죠. 예. 장비만이 아니에요. 소재가 급부상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알아둬야 할 기본 상식이 좀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는 크게 3원계 배터리 그리고 이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요쪽 두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네. 뭐 사실 더 자세히도 나뉠 수 있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크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죠. 중국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예. 이 먼저 4번계 배터리는요. 보통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쪽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를 요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 성능이 아주 좋다. 아, 좋다. 그런데 비싸다. 그렇죠. 요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불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안정적이지 못해요. 자, 반대로 LFP 리튬 인산철 쪽으로 가시면요. 리튬과 인산 그리고 철을 이용한 양극재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 네. 이쪽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좀 부족하지만 싸고 그리고 조금 안정적이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 대표 회사들은 이 3원계를 주로 개발을 해 왔고요. 중국 쪽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예, LFP 쪽을 주로 개발해 왔죠. 자, 그런데 아실 겁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LFP 쪽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전기차가 조금씩 대중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아주 좋은 고급 차량만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되는 차량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LFP 쪽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이 지금 보시는 탑머티리얼이라는 회사에서 바로 이 LFP 배터리의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공을 들여왔다라는 겁니다. 관련 기사들 잠깐 제목만 한번 달아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안 그래도 괜찮은 회사였었는데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기술력이 또 생겼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연구를 공들여서 하다가 바로 이번에 그 결실을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기사 제목 딱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수년간 LFP 양극재 개발에 집중을 해왔고 네. 그리고 개발에 성공했고 10월 23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양산까지. 예, 양산 과정에 들어간다는 건데 경기도 이천에 이 본사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서 연간 3,000톤 규모의 마더라인을 내년까지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공장 설계와 장비 발주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사실 2차전지 장비 그렇죠. 그리고 2차전지 컨설팅 요 정도 이미지만 갖고 있었던 녀석이 이제는 양극재? 소재 업체야? 이러면서 게다가 요새 너도 나도 하려고 날뛰고 있는 LFP라고 이렇게 해서 관심이 집중된 거고요. 23일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월요일장에 상한가를 쏘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대감이 보통이 아니니까 수요일 목요일 2차전지 그야말로 폭락이 벌어질 때도 1도 주가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이렇고요. 두 번째 이슈 시스템 엔지니어링. 요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셨죠? 그렇죠. 요 개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탁 이미지를 잡으셔야 되는 건요. 2차 전지 업계의 건축사, 건축사. 공장을 만들어주는 친구. 요 정도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 설계하는 단계부터 다 컨설팅을 해서 장비 뭐 넣어주는 것까지 다 연결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반도체에도 팔공정이 있는 것처럼 2차 전지 생산 라인에도요. 여러분 단계별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장 하나에도 그 공정들이 되게 여러 개가 들어가요. 정확히 이전에 저희가 DNT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맞아요.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전조, 화기 네. 그렇습니다. 전극 그리고 조립 그리고 화성. 화성, 기타 요 정도 순서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셀 업체와 그리고 개별 소재나 장비 업체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서 2차 전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 그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좀 있죠. 얘네들이나. 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네.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셀 업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 배터리 공장의 각 공정별로 단계별로 들어가는 뭐 소재 업체들 또는 장비 업체들이 따로 여기저기 널려 있겠죠.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연히 셀 업체들에서는요, 이 각 공정마다 필요한 업체들을 따로따로 하나씩 살피고 계약을 해내 가지고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공정별로 다 컨트롤하려면 상당히 골치 아프고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모르고 만약 접근을 이 업황에 올라면은 손이 많이 가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탑 머티리얼이라는 이런 중간 지점에 있는 회사가 각 공정별로 이 담당을 하는 주요 업체들이랑 쫙 이야기를 해서 섭외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터리 만드는 공정마다 장비 회사들 이렇게 파트너로 갖고 있어. 딱 만들어 놓고 턴키 방식. 그러니까 이 전체 다 통틀어서 그냥 한 방에 그렇죠. 2차 전지 생산 라인 딱 만들어내서 셀 업체들한테 고스란히 연결해주겠다. 그렇죠. 바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 장비뿐만이 아니라요. 소프트웨어, 설계라든지 아니면 뭐 공정의 기술까지 전부 다 이 턴키 방식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거, 즉 2차 전지 만드는 공장들을 총괄 지휘할 만한 아주 역량을 갖고 있는 재밌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 국내 배터리 셀 회사들은 워낙에 이미 크고 혼자 잘하는 회사들이죠. 그렇죠. 다 자리 잡았잖아요. 자, 그래서 네. 사실 그런데 해외로 가보게 되면 이 신규 셀 업체들도 작은 애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탑 머티리얼 같이 총괄 지휘를 해주는 이 외부 코치의 필요성이 앞으로 더 커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좀 밑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링 정확하게 단계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 기업들은 그냥 원스톱으로 이렇게 한 번에 쇼핑을 해가지고 그냥 맡겨놓으면 다 만들어주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은 계약을 맡게 되면은 공장의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그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얼만큼 뭐 파일럿 시험을 해볼 수 있는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라인, 아까 말했던 마더 라인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배터리도 모양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죠. 각형, 파우치형, 그리고 원통형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배터리를 만드실 거냐, 그리고 소재도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런 전지들의 사양 같은 것도 두 번째로 이 배터리의 타입을 설정을 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전공정 장비들을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뭐 아까 뭐 말했던 뭐 전구체를 위한 전조화 뭐 이런 거. 전조화기, 뭐 믹싱, 전극, 조립, 화성, 보조 장비, 드라이어 룸까지 전부 다 장비를 공급을 해주고. 그렇죠. 전극에는 네. 얘네 회사 써. 뭐 조립에는 얘네 회사 써. 장비까지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런 거 오더를 주는 입장에서 오케이. 편리하죠, 아주. 완전 쉬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설치까지 해주고 시운전까지 돌려주면서 그야말로 탑에서 다 이 전체를 바라보고 설정해 주는 거네요. 그게 무슨 편의점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셔서 이제 결제나 이런 계산만 좀 그렇죠.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시면 딱 하니까 예. 굉장히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편해서 이 회사를 찾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여기에 가장 핵심, 그리고 두 번째가 전극제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매출의 한 4%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비율로 봐서는 별로 안 되지만 이제 앞으로 차세대 양극재 개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전극 공정 자체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그 퀄리티, 예. 이 성능을 결정하고 그리고 또 얼만큼 완성도 있게 계속 양산이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경쟁률,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성능도 좋은 게 완성도를 높게 가져가면서 계속 양산이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는 게 좀 설명이 되겠고, 이 회사가 상장 전에, 그러니까 설립되고 나서 고성능 전극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해왔었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만의 이 활물질에 대한 배합 비율이나 그리고 뭐 얼만큼의 압력과 얼만큼의 규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한마디로 노하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차세대 양극재 개발에도 계속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이 있으니까 개발에 노력해왔고 네. 이번에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로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이게 하이 망간계 양극재 개발이었다고 해요. 예. 포인트는 왜 망간이냐? 여기 지금 나오는 원자재 가격 추이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제일 밑에 안정적으로 쭉 깔려 있는 가격대 있잖아요. 뭐야, 저거 있는 거였어요? 저게 망간이에요. 정말 싸군요. 우리가 리튬 오. 값이 떨어지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종목들이 다 떨어졌었잖아요. 그런 거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아주 안정적으로 계속 싼. 네. 그에 비해서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들쭉날쭉.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럴 때 정말 힘들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버틴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탑 머티리얼은 기술력도 굉장히 빵빵한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네. 도대체 무슨 기술들이 있나? 현재 이제 갖고 있는 기술들만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 NCM과 그리고 LFP 두 가지 다 네. 이거를 다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담 다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괜히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결정하고 단결정하고 뭐 이게 있는데 어쨌든 양극재 제조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코발트와 관련된 양극재 설계 제조 기술 그리고 친환경 단결재 양극재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또 이게 많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요소 그렇죠. 이러한 기술들도 있고 앞서 말했던 전극까지 이런 기술력을 통째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